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어떤 증언들이 굉장히 엇갈려요. 네. 포고령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그 탄핵 심판에서는 이게 하루짜리 포고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서 이제 검찰에 진술한 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관련해서 법률 공부를 많이 했고 그렇죠. 계엄 요건도 다 찾아보고 사전에 학습했던 것 같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상반된 거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김용현 전 장관이 왜 이렇게 상반된 진술을 하는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내란죄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형량을 하여튼 좀 낮춰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도 뒤집어 쓴 거잖아요. 내가 작성했다라고 한 거. 네. 그리고 그 작성한 노트북은 내가 망치로 부숴버렸다. 참모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증거 인멸까지 다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증거가 없으면은 증언이 가장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될 텐데 대통령에게 어쨌든 책임이 가는 것을 지금 김용현 장관이 다 차단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네. 보여지네요. 쭉 흐름이 그래요. 다 지금 보면. 네. 저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계엄 작전 자체를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는 자기가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을 살리고 보자. 이런 충성심에서 의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네. 보여지네요. 어떻게 보세요? 뭐 김용현 장관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법 형사 재판에서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형사 재판에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범죄자인데 명확한 증거가 아니면 심증이 99%에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사실 무죄 받기가 십상이잖아요. 네.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탄핵 심판이거든요. 명확한 가장 제1번의 명확한 증거는 어디 있냐? 당시 유튜브로 또는 TV로 생중계된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한 그 장면. 네. 그리고 그건 또 CCTV에, 국회 CCTV에, 선관위 CCTV에 다 찍혀 있죠. 이게 누구의 진술과도 상관없는 명확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계엄에 있어서 정치활동을 그만, 포고령에 나와 있는 첫 두 글자 국회, 쭉쭉쭉 지방회법 뭐 정치활동을 그만다, 그맘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포고령의 글자 텍스트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시도한 것이 어딨냐? CCTV, 네. 각 카메라에 유튜브에 또 잡혀있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게 증거고 그러면 이걸 누가 결정했냐 최종적으로. 물론 김용현 장관이 주도하고 그랬지만 최종 결정은 사실은 대통령이 한 거고 그걸 받쳐주는 또 다른 증거는 어디 있냐면 각 사령관들이 받았다는 대통령의 비화폰으로부터 온 그날 전화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 비화폰 기록 자체는 경호처에 서버가 있거든요. 비화폰에. 네. 폰 자체는 기록이 안 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빨리 압수수색을 해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작살 김성훈 옹께서 네. 김성훈 옹께서 작살 김성훈 차장, 네, 경호처 김성훈 차장. 작살로 잡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죠. 회를 김건희 작살로 여사가. 잡는 그것도 화로를 사다가 광어 5만 원짜리를 사다가 풀어놓고 다시 잡고 있는 네. 그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 서버를 압수하지 못하도록 비화폰 서버를 하도록 막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건 추가로 당연히 뭐 그거 없어도 저는 다 당연히 탄핵은 100%라고 보는데 추가로 보다 완벽하기 위해서 그 기록들은 필요하다. 그러면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을 실제로 대통령이 지시한 게 되잖아요. 국회에 네. 들어간 군인들은 그런 통화 기록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시급하겠네요. 자,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한 것 중에 이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데, 그러니까 정치인 체포, 그러니까 몇 명의 이제 명단을 불러줬다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라든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대법원장, 법조인 이런 분들을 포함한 명단을 불려줬다는 건데 이렇게 오늘 헌법재판관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 대법원장, 법조인 포함한 명단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알려준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체포하라는 지시가 아니고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 몇 명 이름을 부르면서 동정을 살피라고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 받은 적 없다. 자, 명단을 불러준 게 체포하라는 게 아니라 포고령 위반이 우려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라고 한 거다. 이게 말이 되는 논리인가요? 당시 CCTV를 보면 네. 한동훈 대표실에 요원들이 있다가 후다닥 나오는 영상도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숨어가지고 한동훈 대표 뭐하나 막 이렇게 동정살피려고 한 것이냐. 네. 그리고 다 자기네들끼리 했잖아요. 케이블 타임 뭐 가서 뭐 한다고. 체포하라고 했다고.
국정원 2차장, 홍장원 2차장도 얘기를 했고 네. 당시에 사령관들도 다 증언을 했잖아요. 올도 나와가지고 나는 얘기를 들었다, 체포하라고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그거는 동정을 살피라라고 했다라고 하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내란이 아니에요. 우리 정치인들 구금할 생각도 없었어요. 벙커 우리 못 데리고 가요. 거기 그만한 장소도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내란죄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좀 그래 내가 좀 바보 같다라는 비판을 들어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인정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네. 네? 송채 반장님이 변호사라면 저기 인정하시고요. 뭐 조금 그걸 좀 그래야죠. 네. 근데 이거는요. 내란죄는 그러면은 사형 1년, 뭐 무기징역 1년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형 무기징역이잖아요. 네, 그냥 네, 이거 네. 감형이 없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변호인들도 이렇게 바보스럽게 헷갈리게 내가 그랬나 저랬나 이렇게 해야 내란 수괴로 인정을 안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작전을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그냥 사실과 다른 얘기를 계속 할 것이다. 네. 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 네. 것이다. 체포 아니다. 그냥 좀 살펴보라고 한 거다. 이거 어떻게 보면 돼요? 장선주 소연이 말씀이 다 맞고 네. 덧붙일 게 없네요. 오늘 두 분 왜 그러십니까? 아니 여기다 대고 뭘 말을 해 이게 아니 더 이상. 게 그러면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체포하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포고령을 위반할 것 같으니 동정을 살피라. 네. 일단 이건 바로 반박되죠. 한동훈 대표 방에 있던 거기서 우 나왔던 계엄군들 그 카메라에 다 잡혔잖아요. 네. 놀래켜주려고 안에 들어간 겁니까? 한동훈 서프라이즈. 대표 뭐냐면 그 동정을 살피려면 밖에 있어야지 왜 안에 있어요. 그러네요. 말이 안 되죠 일단. 네. 그리고 그부터 좀 황당해서 정말 말이 안 나오는데 뭐 그런 포고령을 어기는지 보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의 이전 말과 배치돼요. 이전에는 포고령은 실제 실행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죠. 하루짜리 그냥. 네, 하루짜리 계엄이고 포고령은 그냥 겁만 주기 위한 뭐 이런 경고용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나머지 본인의 진술에서는 그 포고령 위반할까봐 또 위반하는지 보려고 네.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 대통령 만나서 얘기했죠. 저를 왜 잡아가려고 했습니까? 아마 포고령 위반 때문이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그걸 실행을 전제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네요. 그리고 하루짜리 계엄이라는 것도 네. 말이 안 되는 게 네. 그러면 예비비 편성을 왜 합니까? 충분히 하루짜리인데. 그러네요. 하루짜리만 할 필요가 하루짜리 없죠. 딱 하고 그날 끝났는데 그럼 다음날 문 닫을 건데 그때 예비비 편성하고 있어요? 언제 집행되라고? 김용현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안 했는데 김용현이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 예비 편성은 네. 그렇군요. 그거는 김용현이 모른다고 했다니까. 했으니 뭐 김용현이 네. 했다니까. 몰라. 그러네. 몰라. 대통령은 하루짜리 하려고 했는데 김용현이 오버했어. 며칠짜리 하려고 한 거네. 말귀를 잘못 김용현이 했고. 나쁜 사람이었네. 그렇지. 대통령은 계엄군도 조금만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김유면 전 장관이 이걸로는 안 된다. 뭐 이런 네. 판단을 한 거고. 그렇게 된 건가요? 그것도 근데 이제 진술들로 나오는 거지만 이른바 결심지원실에서 했다는 멘트가 중앙일보가 썼나요? 보도가 이미 오래전에 됐었죠. 국회 몇 명 보냈어? 500명이요. 에이 그러니까 1000명 보내라니까. 이 얘기 나오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하루짜리 계엄이고 지금 우리가 말한 대로 김용현은 늘리려고 했고 대통령은 하루 만에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증언이 배치됩니다. 오늘 작가님하고 PD님은 김용현 지지자예요? 왜요? 근데 오늘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침울하게 계속 휴대폰 보시고 아니 지금 뭐 하면서 나라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이거 유난히 어떻게 하려고 오늘 하냐. 막 이렇게 안색이 어두우시고 네. 침울하시고 그런 모습 보이는데 김 작가님 맞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저 정도 수준일 줄 몰랐죠. 그게 지금 비참해서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마지못해 끄덕이는 거죠. 저 두 분들 주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아니다, 뭐 부인하고 다 아니라고 했는데, 네. 지난 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 처음 열렸을 때 나온 증언들이랑은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죠. 그렇죠. 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뭐 대통령이 싹 다 정리하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는 맨 처음에는 이거 간첩단 잡아가지고 한 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뭐 어쨌든 쪽지 대통령한테 자기는 직접 받았다 얘기를 했고, 곽종군 전 특전사령관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고 했던 지시는 정말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탄핵 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그럼 이분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일관성이 있어. 일관성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지시 안 했는데 결국에는 사령관들이 오바해서 지시를 했고 그 사령관들이 현장에 있는 요원들에게 또 오바해가지고 잘못 알아듣고 네. 그렇게 유리창 깨고 들어가고 체포하려고 그러고 본회의 못하게 하려고 하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럼 사령관하고 현장에 있는 요원들 탓이네. 그 사람들이 내란 수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런 면에서 일관성 있는 워딩이다. 그렇게 자기들한테 몰아가려고.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계속 네. 떠넘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참 이런 이치왕이 사람들이- 바보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비겁하고 졸렬하다. 네. 나쁜 자꾸 사람들. 책임을 밑으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곽종근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여인영 사령관 등 네? 이분들 당연히 중죄를 졌고 단죄를 받겠지만 이분들 중 일부는 아마 처음 들었을 때는 곽종근 사령관 계속 얘기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6월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무릎 꿇고 말렸다. 본인 주장이긴 하지만 초반엔 저는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네.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은 장관이 가스라이팅도 하고 그래서 이분도 아마 자신들의 욕심도 있었겠죠. 여기서 내가 군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내가 나중에 국방장관도 되고 혹시 알아 나중에 뭐 정계에 진출해서 지도자도 될 수가 있고 군부 독재 시대가 다시 열리면 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본인들이. 어쨌든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원흉은 이 대통령하고 장관인데 이분들이 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저 같으면 정말 비분관계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행동대원이 조폭 우두머리 그다음 행동대장의 지시를 받아서 뭐는가 아주 나쁜 짓 그래서 막 징역 10년 이상 살 수 있는 걸 저질렀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서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야. 그렇죠. 네. 근데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하들 10명이 지금 구속돼가지고 기소당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와서 내 책임 아니에요? 쟤네들이 잘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부하들 다 잘못 없습니다.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고 나 하여튼 탄핵 심판 이거 다 그냥 받겠고 내란죄 수사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지. 그거 자기네들 조금 형량 낮추려고 이런 식의 비겁한 모습 보이는 거. 이 사람들이 전쟁 나면은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라니까요. 네. 그러네요. 큰일 날 이 상황에서 뻔했어요. 진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 같이 있던 분의 얘기를 들으면 물론 그분의 개인적 관점이죠. 네. 근데 뭐 증명된 건 아니니까 개인적 관점인데 얘기를 들으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늘 거창해요. 야 남의 거 따라 뭐 해. 근데 이제 본인이 책임질 것 같은 일 있으면 네. 밑에 지시했는데 이게 좀 잘못된 짓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근데 언제 그렇게 했어? 실제 원래부터 덩치나 우리는 좀 안 그럴 건 아니라고 봤었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같이 검사 생활을 했던 한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검사 때도 그랬다. 되게 목소리 크고 격노하고 화내니까 약간 그러고 보면 가지고 있는 또 그게 단점인데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결부돼 있는 장점이 하나가 있잖아요. 리더십 그냥. 네, 네. 와 내가 책임질게. 말만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되게 네. 대단한 많은 경우에 본인이 내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결정적인 이번 그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본인이 교도소 하루 이틀 있다 보니까 얼마나 있기 싫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밑에다 다 책임을 돌리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또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었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출석은 했는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한겨레 일면 사진이 딱 다 일어나서 증인 선서 하는데 혼자만 봤어요. 딱 앉아가지고 네. 증인 선서 안 하는 그 딱 장면이었거든요. 이상민 전 장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분명해졌다고 봐요. 이분도 물론 뭐 추측이지만 분석이지만 계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사실상 중요한 직무 종사자가 아니냐라는 것. 네. 그러니까 이미 소방청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날 전화 와서 각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 네. 한겨레 특히 네. 대표적으로. 한겨레, MBC, 뭐 경향, JTBC 뭐 이렇게 단전 단수를 해라.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국무에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이미 미쳤다고 가정하고 미치광이 바보라고 가정하고 빼놓고 가장 비극적이지만 어쨌든 빼놓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전 상식적으로 다 말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게 최소한 제정신이잖아요. 그런데 이상민 장관의 행동을 보면
동조했구나. 적극적인 행위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따로 지시했을 수도 있고 따로 지시했을 가능성도 크죠. 언론사를 꼭 집어서 그렇게 한 거는 이상민 장관이 그냥 생각했다기보다는 대통령이 따로 미리 갔었거든요. 미리 만났어요. 이상민 장관은.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말리는 척을 했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따로 지시한 것들을 수행하려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죠. 증명은 안 됐고. 네. 그게 오늘 증인 선서 안 한 부분에서 저는 대표적으로 더 의심이 짙어진다고 봐요. 오히려 증언 안 한 게 내란 가담자라는 증거가 될 수 그렇죠.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도 문제고 거짓말로 대답하면 위증죄로도 처벌을 그렇죠. 받거든요. 네. 국회 청문회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선서도 안 한 것이 아니냐라고 봅니다. 저 말씀이 맞는 게 네. 김용현 전 장관이 중요한 진술을 했어요.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보육원 같은 시설에 사는 아이들은 만 18살이 되면 법적으로 보호가 종료되어 보육원을 나와 홀로 자립해야 합니다. 18의 나이에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하는 18 어른. 자립준비 청년들의 생계 문제를 넘어 건강한 자립을 고민하는 아름다운 재단의 고민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하시면 18 어른의 이야기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최대 50만 원,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 원까지 약정 끝나신 분들은 아정당에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을 설치 당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정당에선 포장이사, 이사청소도 가능하니까요. 검색창에 아정당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말씀이 맞는 게 네. 김용현 전 장관이 중요한 진술을 했어요. 국무위원 중에서 찬성한 사람이 있다. 네. 국무회의로 누군가가 작성했다 이랬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국무위원 11명 참석했는데 찬성할 사람은 이상민 장관밖에 없을 것 같거든. 맞아요. 그쵸? 네, 이름 누구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이름을 얘기하기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죠, 김용현 장관이. 근데 뭐 소방 뭐 단전 단수 이런 걸 지시한 사람이 이상민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 선서를 하면은 저 아닌데요, 저 찬성 안 했어요. 이러면 유정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네. 아니면은 맞습니다. 제가 저 비상계엄 찬성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란 동조자로 처벌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안 했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밖에 없죠. 결국은 동조자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증언을 하지 않은 것은 알겠습니다. 아마 김용현 장관이 그랬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쟤씨 거의 내 급인데 왜 쟤는 멀쩡히 아닌 척하고 있어? 네. 이런 거 은근히 이르고 싶지도 않았을까? 찬성한 심리상.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차마 이름까지는 얘기 못하지만 네. 찬성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당연히 장 소장님 말씀처럼 거기에서 누군가 찬성했다? 1순위가 무조건 이상민 장관이죠. 그렇죠. 왜냐면 같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에 3차 변론기일에서 얘기한 내용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게 뭐 음모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관위를 간 거는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 논리가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팩트를 체포- 확인하려고 계엄을 선포했다? 체포 당하기 전의 얘기와 네. 후의 얘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체포 당하기 전에 했던 얘기들이 진실에 가깝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본인 영상이나 자필 문서에 보면은 하여튼 부정선거 증거 차고 넘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팩트 체크 하려고 하면 저는 김준일 평론가가 상당히 불쾌할 것 같다. 네. 팩트 체크는 내가 하는 건데 왜 골목 상권을 이렇게 지배하냐? 침해하려고 그러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관된 거예요. 어쨌든 나는 내란을 일으킬 생각 없었고 비상계엄은 그냥 겁주고 경고하려고. 아이 솔직히 나도 성공할지 몰랐어요. 일단 아유 군인들이 말 안 듣죠. 이렇게 쭉 넘어가잖아요. 네. 별거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거 내란죄 혐의받을 만한 그런 중대한 범죄 행위 아니에요. 라는 것으로 마일리지를 좀 쌓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팩트체크라는 단어를 쓴 게 저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네. 언론사들 팩트체크팀 다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취재하고 이것저것 따져보는데 이분은 총칼로 팩트체크를 해요.
네. 이게 17세기 어느 지방의 탐관오리 같은 모습이다.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이 억울할지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 일단 묶어놓고 곤장을 계속 때려가면서 사실대로 구하지 못할까? 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식 팩트체크는 그거냐? 선관위 직원들을 납치해가지고 케이블 타이로 묶고 야구 방망이로 때려서 팩트체크를 하는 거냐? 사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마치 정말 황당한 소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 그냥 팩트체크를 하고 있지만 네. 헌법재판관들이 전혀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이상하구나. 그렇지. 그런 생각만 더 가중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니, 계엄으로 팩트체크한 양반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지. 그래서 저도 황당해가지고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이번엔 수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넘겼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뭐 열흘씩 이렇게 수사하자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러면 검찰로 이제 넘어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수사는 응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응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체제가 전복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부정선거한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네. 이것들을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내가 나의 정당한 권한 내에서 그러니까 전시와 사변 이에 준하는 상태일 때 이에 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는 대답 안 할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건 거의 분명하게 대법원에서 내란죄가 확정이 되고 최소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텐데 그때 할 얘기가 있겠죠. 나는 한 번도 거기에 수긍한 적이 없었어. 네. 이 너희들이 무슨 근거로 나를 해. 그래도 물론 당연히 교도소에 계속 갇혀있게 되죠. 하지만 계속 본인은 그 주장을 할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방구도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그냥 나를 올가매려고 그렇게 올감했어. 역시 반국가 세력들이 다 지배했군. 이 망상만 계속하면서 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거다. 네. 라고 검찰 봅니다. 수사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관계 얘기도 안 할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후배 검사들 앉혀놓고 일장 훈계 뭐 이런 거 하겠죠. 네. 내가 옛날에 말이야 뭐 이런 조사 저런 조사 그러면서 이 내란죄 조사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말릴 수가 있거든. 말려둘 수 있다. 김웅 의원이 질문에. 검사 내전이라는 책에 네. 검찰 조사 받는 법 교과서 이렇게 썼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거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의 좀 분노 조절 장애도 있고 네. 검사 생활을 하고 또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검사가 막 이제 뭐 물어보면은 처음에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본심이 튀어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조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나는 바보예요 라는 것만 내란죄 수사를 대비해서 이미 진술을 다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협조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네. 두 분 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쨌든 구속된 뒤에 20일 안에는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기소는 되겠죠. 근데 이미 네. 뭐 부하들 10명이 구속 기소된 상황이고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110번인가 등장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 내란 수계라는 표현도 있고 이미 뭐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기소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소에는 무리가 없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